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5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아주 작지만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뭔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뉴스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에 사건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법원은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이동식 기억장치, 즉 USB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6일, 오늘이죠.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입니다 등 혐의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에 지난 15일, 그러니까 5월 15일 자신 명의로, 박근혜 대통령 그 명의로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기록은 문서로 20만 쪽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 한 대 이상이 될 것이다. 20만 쪽, 20만 페이지의 분량이면 하루에 책 한 권, 2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읽는 속도로 읽는다 해도 1000일이 걸리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의,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럭 한 대분의 양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되고 그 이후에 보면 여러 혐의를 받는 가운데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고 했습니다만은 2017년 10월 16일 그때 1심 구속기간 보통 6개월입니다. 3월 31일 구속 수감되었는데 10월 16일에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만료되면 당연히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맞죠. 그 당시 검찰에서는 처음에 기소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쳤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갖다가 계속 연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와 같은 부당한 검찰권 행사, 또 그것을 갖다가 넌뜩 2017년 10월 16일이면 문재인 정부 그 당시 한창 적폐 청산한다고 온갖 난리를 칠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결국 이런 검찰, 이런 재판부, 특히 그와 같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좀 해교한 그런 꼼수적인 구속 연장 방법을 렁큼 받아준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 해서 그때부터는 법정에 안 나오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뇌물 관련해서는 25년, 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관련해서는 6년, 그 다음에 옛날 새누리당 경선 개입 혐의로 2년, 이 2년 부분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 꼼수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신병을 갖다가 감옥에 구치소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결국 경선 개입 부분 2년 형이 확정됨으로써 이제는 그 경선 개입 2년 부분의 형을 살고 계시고, 대법원에 올라갔던 그 뇌물 부분은 일단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 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고,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난 5월 20일이니까 지난주 수요일날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원래 25년 형이었던 것을 갖다 35년 구형을 했고 7월 10일 보면 항소심 재판부에서 선고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심, 2심, 대법원 그 심리와 재판의 진행 중에도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7년 10월 이후에는 법정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그 1심, 2심 때문에 대법원 최종심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어떠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사건 기록을 보자, 그걸 복사해다오 한 일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5월 15일 직접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그 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복사를 갖다가 처음으로 요청한 겁니다. 그것도 그나마 이제 보면은 사실은 5월 20일, 그 지난주에 검찰이 35년 구형함으로써 이제 파기환송심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인데 이제 와서 왜 사건 기록이 20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갖다가 복사해서 다오라고 얘기했을까? 지금 물론 재판부에서는 20만 쪽, 그 20만 쪽 한 트럭분 갖다 놓으면 박근혜 대통령 그 감옥, 그 한 3평 채 될까 말까 하는 그 감옥 놓을 데도 없습니다.
미어 터지죠. 그래서 아마 USB에다가 담아서 뭐 전달하겠다 하는 입장을 오늘 법원 측에서 밝힌 건데, 저는 뭐 그것이 USB가 됐던 아니면 종이로 복사하는데 한 1,000만 원 든답니다. 비용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해야 된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다 끝나고 재판 다 끝났는데 뒤늦게 왜 사건 기록을 갖다가 다 전체를 나한테 복사해 다오 얘기했을까? 참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보면 추측을 낳게 하고 짐작을 낳게 하는 부분인데, 마침 이제 5월 7일 이용수 할머니가 보면은 윤미향과 정의연의 그야말로 그 참 30년 동안 위안부 할머니들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 치부를 한 그런 흔적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용수 할머니가 뭐 양심 고백을 하고, 또 그 가운데 보면은 지금 도덕적으로 마구마구 무너지고 있는 것이 미안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을 갖다 이제는 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1952년생이니까 지금 68세입니다. 지금까지 정해진 뇌물 25년, 국정원 특활비 6년, 경선 개입 2년 하면 99세가 되어서 나오게 되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보니까 지금 마음이 급한 것 같질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좀 다른 게, 이명박 대통령은 가서 아무래도 연세가 더 많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계속 보면은 이제 보석을 갖다가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석 나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다시 구속 수감되었죠. 구속 수감되었는데,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은 어차피 밖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나는 혼자다.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인데 굉장히 익숙한 분입니다. 사실은 1979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고 신당동 아버지 사저로 나와서 그 다음에 성북동을 거쳐서 이쪽 이 강남으로 이사 오고도 거의 20년, 그러니까 97년 이회창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처음 나왔거든요. 그 18년 동안 79년에 신당동으로 간 이후에 18년 만에 나와서 18년 동안 그야말로 고독을 갖다가 곱씹으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는 좋다. 나 68세인데 대한민국 여성의 평균 예상 수명이 87세, 대략 90이니까 뭐냐, 너희들이 가둘 때까지 가둬 봐라. 나는 역사와 전쟁하기 위해서 내 기억이 좀 흐릿해지기 전에, 또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몇 년 지나면 이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2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사건 기록을 갖다 USB를 갖고 있는 순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박영수 특검, 윤석열, 그 당시 박영수 특검 밑에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박영수 특검 기억도 생생합니다만은 진짜 보면은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가혹하게 박근혜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갖다 휘몰아 쳤지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특검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특검이 3월 3일인가요? 2017년 그때 끝나게 되면서 그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 이상 특검 연장을 갖다가 불허했습니다. 그 통해 이제 수사가 자연스럽게 특검에서 일반 검찰로 넘어와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장을 치고 구속 수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영수 특검은 아직 버젓이 살아 있습니다. 왜? 아직 박근혜 대통령 그 형이 아직 대법원에 걸려 있는 것도 있고 2심에 걸려 있는, 아니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갔다가 2심으로 파기환송된 것도 있고, 또 보면은 그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건 아마 2심에만 아직 계류 중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률적인 그런 판결이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은 아직도 연간 어마어마한 비용을 써가면서 아직 엄존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기록을 갖고 이제 역사와의 전쟁, 그리고 그 당시에 대한민국 박영수 특검과 또 그 이후에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무리한 수사를 했고, 이른바
박근혜와 최순실이 경제 공동체라는 그런 어떤 가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뜯어맞추기 수사를 했는지를 갖다가 본인은 기록으로 갖고 있는 가운데 언젠가 진실을 밝히겠다. 즉 시간과 싸우겠다는 그런 결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간에는 최근에도 보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두 분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를 놓고 보면 여야 내에도 묘한 어떤 이야기들이 잘못 튀어가고 있습니다. 21일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문희상 이번에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고 이제 정계를 은퇴하게 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문희상 씨가 시종일관 적폐청산 얘기만 하면 정치보복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세력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 과감하게 통합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 이제는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되었다. 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운을 뗐고, 그 다음날 박지원 의원도 그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아직 대표 권한대행도 보면 지난 5월 23일,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10일주기를 맞아서 봉화마을로 내려가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 하는 그 취지의 글을 올렸더니 지금 여권의 실세들이 벌떼같이 나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요지는 한마디로 아직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해서 싹싹 빌지 않기 때문에 사면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 같은 이런 얘기했죠.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나 맞지 않은 이야기다. 또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 심지어는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서신으로 정치하고 있다.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라도 취해야지. 안민석 의원, 대단한 양반이죠. 과거 소독, 현재 독일에 박정희 대통령 재산 10조가 넘어갔느니 마느니 하면서 그 찾으러 다니겠다고 온 세계를 쏘아다녔던 안민석 의원, 반성 없는 자들에게 면죄부는 안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즘 한마디로 이겁니다. 문희상 이제 국회의장도 그 얘기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직언할 입장에 있다면은 직언을 하겠으나, 즉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직언을 하겠으나 문재인 대통령 성격상 하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직도 보면 툭하면 박주민, 박범계, 안민석 비롯한 이 좌파 매체들 이야기하는 것이, 툭하면 내거는 것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십몇 년째 병 중에 계시니까 빼고요. 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갖다가 타겟으로 올리죠. YS 말기에, 즉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YS가 전두환, 노태우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면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신 한 2년 반 만에 나오시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 얘기는 전두환이 봐라 반성하지 않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보면은 이번에 5월 23일 그 즈음에서 문재인 대통령 얘기하지 않았느냐. 5.18이군요. 5.18 즈음에서 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잘못을 빌고 진실을 고백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김동일 박사는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난 40년 동안, 특히 최근 YS 이후, 특히 DJ 이후, DJ 노무현, 문재인 그 십몇 년을 갖다 그렇게 탈탈 털고도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는데 왜 다짜고짜 이실직고 하렸다, 이실직고 하면 용서해 주겠노라고 왜 윽박지르냐. 그것은 깡패의 논리다. 라는 김동일 박사, 그야말로 직언을 갖다가 아주 직격탄을 퍼붓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아직도 이번에 비록 190석을 차지했지만은 득표수로는 1,400만 대 1,200만, 자기들이 보면 아직도 적폐
적폐 청산되어야 할 적폐를 지지하는 세력이 1200만이 있다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직 사면을 갖다가 떼면은 아니 완전히 지금 보면 보수 우파가 자기네 10분의 1 자기네들이 한 2천만 표 얻으면 한 200만 표 얻을까 말까 할 때까지는 계속 적폐 청산하고 친일 청산하고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수 할머니 같이 정의연을 공격하고 이런 건 다 친일적 작태 아니냐 하는 식으로 둘이 뭉실이하게 방어선을 치고 있는데 저는 그들의 어떻게 보면 알량하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초조하고 뭔가 시간에 쫓기는 그 모습과 좋다. 내가 20년 30년 만델라 같이 때로는 요즘은 조금 맛이 갔습니다만 한때 이제 미얀마 민주화의 미얀마의 양심의 상징이었던 아웅산 수치 여사 같이 연금된 상태에서도 몇십 년을 버틸 나는 각오가 돼 있다. 그리고 나는 이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면서 역사를 바로잡겠다 하는 결의를 느끼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에 20만 장의 사건 기록을 복사하겠다 하고 나서지 않았나 짐작해 봅니다.